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생기고 외모는 마음으로 변한다. 한 사람의 복은 모두 그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외모도 달라집니다. 외모만 보아도 그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얼굴과 표정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우리가 살아온 길과 쌓아온 마음의 흔적을 비춰줍니다. 어릴 적의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일지 모르지만 나이 들수록 얼굴은 스스로 가꾼 결과물입니다. 얼굴은 우리의 성격과 습관, 그리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없이 드러냅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복된 얼굴을 지닌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며 마음의 평온과 자존감을 키워가는 법을 전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30살 이전의 외모는 부모가 주신 것이고 30살 이후의 외모는 자신이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외모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됨이 단정하고 피부가 깨끗하며 표정이 안정된 사람, 그리고 품이 있고 충실한 사람은 결국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것이다. 첫 번째는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날카로울수록 몸매가 날씬할수록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뾰족한 얼굴이 정말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뼈만 남은 몸이 정말 매력적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얼굴이 너무 마르고 몸이 지나치게 야윈 사람은 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이나 조직의 지도자를 보면 선생님은 남자나 여자, 극히 말랐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부유함의 느낌이 풍겨납니다. 부유함의 느낌이란 단정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마르면 바람에도 날아갈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과도하게 야위지 말고 단정함과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됨에서 중요한 것은 계략과 술수를 쓰지 않고 충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 걸음씩 차근차근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 코로 보면 속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대부분 두 눈이 맑고 고든 시선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코가 비뚤어지고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속마음이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하며 경솔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형제 이야기.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동생은 편법과 요령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동생은 자신의 요령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형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성실한 형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생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고 형은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선택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성실하게 살면 중간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법을 쓰면 결국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겸손에 대해서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겸손은 존경을 낳는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노년의 번역가 박 선생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의자에 앉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배려하여 진행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살짝 올려다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겸손한 자세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듯 사람도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흘러들어오고 타인에게 말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지에 상관없이 항상 타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우리는 선한 얼굴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원한다면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매력적인 눈을 원한다면 타인의 장점을 보세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복을 쌓는 길입니다. 어제
내 동료 민호는 실수로 사무실의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우울해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민호는 더 예쁜 화분을 사무실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화분 하나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을 보라며 판다, 눈 같지 않냐고 농담을 했습니다. 민호의 말을 듣고 웃음이 터지면서도 그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한 것이 바로 복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많아질수록 마음속의 기쁨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을 가지면 결코 평온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예의와 도덕의 가르침에서 말하길 온화한 사람은 얼굴빛이 좋고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삶이 잘 풀리는지 아닌지는 이마의 주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생활에 쫓기고 걱정에 시달리면 저절로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얼굴이 빨리 늙고 불행한 인상을 풍기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안정된 사람들은 이마가 편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그들의 평온한 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밝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찡그린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미소를 띤 얼굴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웃는 사람의 운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웃는 법을 배우고 낙관적인 성격을 가지면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복을 불러들이며 좋은 운명을 불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집 아래층의 두 아침 식당이 생각났습니다. 두 가게는 거의 동시에 문을 열었지만 한 곳은 늘 손님이 많아 줄을 서야 했습니다. 반면 다른 가게는 한산했고 할인 행사를 해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손님이 많은 가게는 맛도 좋고 위생도 깔끔하며 사장님의 서비스 태도도 훌륭했습니다. 늘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손님이 없는 가게의 사장은 늘 무표정한 얼굴에 말투도 불친절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삶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울면 삶도 우리에게 울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미소를 보이면 삶도 미소로 답합니다. 간단한 미소 하나가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따뜻하게 합니다. 삶의 길은 점점 더 넓고 깊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없습니다. 걱정할 때마다 이마의 주름은 더 깊어지고 화를 낼 때마다 눈 아래의 긴장감은 더 심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복된 얼굴을 가집니다. 어려운 상황도 품어낼 수 있으며 우스운 일도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삶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합니다. 얼굴, 옷차림, 마음, 그리고 생각까지 모두 단정해야 합니다. 외모는 타고난 것이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투천적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너저분한 얼굴을 통해 내면의 빛을 발견할 의무가 없습니다. 깨끗한 외모는 가장 좋은 명함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삶에서 일부 사람들은 항상 무기력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며 하루 종일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드러납니다. 반면 복이 있는 사람은 늘 활기차고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의 마음은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와 긍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복된 얼굴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복된 모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뚱뚱하고 비대해 보이는 모습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이 만들어낸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오래전부터 복과 화는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고 긍정적인 사고를 배운다면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도 함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삶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읽은 책, 걸어온 길, 만난 사람들, 그리고 겪은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규칙적인 삶으로 일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기 관리가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이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야 독서는 여러분 덕분에 더 풍성해집니다. 차를 평가할 때 색과 형태를 봅니다. 말이 건강한지 확인하려면 체형과 태도를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얼굴은 마음을 비춘다고 합니다. 삶의 질과 마음의 선악은 시간 속에 드러납니다. 결국 외모는 그 사람의 명함과 같습니다. 최근 연예인 지수와 인플루언서 이규리의 라이브 방송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속 지수는 눈빛이 밝고 얼굴에서 빛이 나며 몸매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고 유머러스했으며 성숙한 여성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시청자들은 마치 검은 진주 같다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을 알아본 후 사람들은 그의 외모가 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꼭 화장을 지우고 팩을 한 후 잠자리에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대로 잠들겠지만 그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는 음식을 사랑하지만 특히 청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청단을 먹을 때마다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엄격한 자기 관리와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예쁜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예쁨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피부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그때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30살 이전의 얼굴은 타고난 것이지만 30살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관리가 철저한지 아닌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외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하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긴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혈색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하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35살이 된 그녀는 살이 찌고 초췌한 모습에 피곤한 인상이 가득한 중년 여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오후 차를 마시면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야 하나는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생활이 규칙적이었지만 최근 56년 동안 거의 매일 밤을 새우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선언하지만 항상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운동을 하겠다며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지만 몇 번 가보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집에 있는 운동화에는 먼지만 쌓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나태한 생활은 그녀의 몸과 얼굴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과 몸매는 당신의 삶을 반영한다. 삶이 엉망이고 절제가 부족한 사람은 몸도 서서히 망가집니다. 눈빛은 흐려지고 몸에는 살이 찌면서 윤곽이 사라집니다. 반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또렷한 목표와 절제를 통해 눈빛의 강인함을 담습니다. 흘린 땀과 노력은 얼굴의 생기와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자기 관리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나태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외모는 한 사람의 경험을 보여줍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격은 입술 끝에 드러나고 행복은 눈가에 비친다. 서 있는 자세는 재능과 품격을 보여주며 걷는 모습에서는 자기 인식이 드러난다. 표정은 최근의 감정 상태를, 이마주름은 과거의 시간을 말해준다. 사람의 외모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겪은 일이 무엇인지를 손짓과 말투, 표정과 웃음 하나하나에서 드러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대학생 때 그는 성적도 평범하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바쁘게 걸어 다녔고 자습실이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에서 빛이 나는 듯했고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에서도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뒤 그가 지난 세월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학업을 마친 후 서울에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바닥에서 자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온갖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그를 더 강하고 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이 모든 경험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희는 최근 라이브 방송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65살의 그녀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했습니다. 몸짓과 손짓에서도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고 매일 민낯으로 지내지만 강한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반짝였고 얼굴에는 강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이희는 36살의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폭풍우를 지나 결국 한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 모든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들이 그녀의 매력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항상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살의 얼굴은 타고난 것이다. 30살의 얼굴은 삶이 조각한 것이다. 하지만 50살의 얼굴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외모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더 나은 삶과 외모를 가꿀 수 있습니다.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표정 하나하나에 게으름과 무기력이 묻어납니다. 얼굴의 주름마저 삶의 불만과 불안이 쌓인 흔적처럼 보입니다. 반면 비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눈빛 하나에도 삶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빛나는 눈동자에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여주고 표정은 생활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민호는 성격이 좋아 모두와 잘 어울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함께 식사하고 주말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문제가 생겨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던 중 한 선배가 실수로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커피가 민호의 흰 셔츠에 잔뜩 묻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짝 웃으며 손을 털고 셔츠를 대충 닦은 뒤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기분이 상하거나 얼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물론 얼굴 표정은 가짜일 수도 있고 웃음도 꾸며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드러나는 표정과 행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진짜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화하고 자주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실수를 해도 절대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늘 찡그리거나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결국 자신도 기분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온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성격도 대체로 부드럽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원만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가장 좋은 명함이 됩니다. 타고난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내면의 성숙함과 삶의 태도는 얼굴에 새겨집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40이 넘은 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외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와 경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의 다음 주제는
어떻게 비밀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고 말은 혀를 베는 칼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는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대나무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비밀을 공유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3번 생각한 뒤 말하세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작은 물건을 들여와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물건들은 작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실수로 물건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퍼졌고 결국 그의 물건은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생겨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의 모든 사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술 고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반드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공격당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과거에 이용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이런 약점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강한 사람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당신이 약점을 극복했다고 해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한 사람에게 또다시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업가라면 너무 정직한 성격 때문에 종종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은 앞으로 절대 드러내지 말고 조심스럽게 감추세요. 설령 강한 모습을 꾸며내더라도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약점은 과도한 착함, 특정 질병, 수학적 계산 능력 부족, 특정 산업에 대한 두려움 등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용당하거나 계산당해 인생과 사업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랑은 묻어두어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면 과거의 사랑을 잊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비록 감정이 옅어졌을지라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사랑은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배우자나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놀리거나 비웃을 수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불륜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면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신뢰가 깨지거나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동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원래 가정이 화목했지만 술자리에서 아내에게 과거의 첫사랑을 잊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부부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매일 집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민감한 감정을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아도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비밀은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익명의 온라인 사연. 얼마 전 온라인 게시판에서 익명의 여성이 상담을 요청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단점들을 나열하며 헤어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10명 중 10명이 남자친구가 나쁜 사람이라며 헤어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후속 글에서 남자친구의 장점들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 장점들 때문에 여전히 헤어지는 것이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이후 댓글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친구에 대한 평가를 뒤집고 이 관계를 유지하라는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뒤이어 그녀가 남자친구의 장점을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말은 가슴에 담아두고 스스로 소화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의 전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드러내지 마라. 며칠 전 오래된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은 외국 무역 회사에서 월급 약 20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차를 사느라 몇 천만 원의 빚을 졌고 매달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여동생의 남편은 길가에 주차된 전기 자전거들을 보았습니다. 자전거들은 잠겨 있었지만 배터리는 쉽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곽 지역에서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판매하는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번에 20개 이상의 배터리를 훔쳐 친구에게 팔아 100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완벽한 범행이다라고 생각하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남편의 잘못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동정했고 누군가는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다니던 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를 해고했습니다. 결국 여동생의 가족은 남편의 실직으로 더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과거는 묻어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남몰래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세요. 입에서 입으로 퍼지다 보면 결국 그 이야기는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러한 과거를 알게 되면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거리를 둡니다. 결국 취업, 연애, 사업까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언,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조용히 살아가세요.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새로운 환경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과거의 실수를 굳이 꺼내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의 실수를 굳이 꺼내면 오히려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어릴 때 마을 친구의 옷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또는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러 상사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큰 피해도 없었기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처를 준 일이라면 과거에 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만약 그 실수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의 중요성.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겨울을 녹이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여름을 얼어붙게 만든다. 어떤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세요. 삶에 흠이 되는 이야기들은 가슴 깊이 묻어두세요.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인위적인 장애물을 줄이면 인생은 점점 더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전했길 바랍니다.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